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롭고 때로는 신비롭게까지 느껴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가난한 소년이 어떻게 유럽 금융계를 쥐락펴락하는 거대 가문을 만들었는지, 그야말로 맨주먹으로 시작하여 전설이 된 역사 속 부자들의 비밀,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야기를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와, 벌써부터 호기심이 머리끝까지 폭발하지 않나요?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부자 이야기가 아니라 유럽 근대사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깊숙이 관여하며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거대한 서사시와도 같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 이름만 들어도 뭔가 대단하고 엄청난 비밀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데요. 이 가문의 이야기는 18세기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개토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에는 바로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라는 인물이 존재하죠. 1744년에 태어난 그는 처음에는 환전상으로 시작하여 점차 사업을 확장해 나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특정 직업군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속에서도 금융업은 유대인들이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분야였고, 마이어 암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유럽 전체를 뒤흔드는 금융제국을 건설한 정말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그의 인생 역정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마이어 암셀은 단순히 돈만 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놀라운 사업 수완과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5 아들을 유럽의 주요 거점 도시에 보내서 각각 은행을 설립하게 한 것입니다. 첫째 암셀 마이어는 프랑크푸르트의 남아 본가를 지켰고, 둘째 살로몬은 오스트리아 빈으로, 셋째 네이선은 영국 런던으로, 넷째 칼은 이탈리아 나폴리로, 그리고 막내 제임스는 프랑스 파리로 향했습니다. 5명의 아들이 각자의 도시에서 독립적으로 은행을 운영하면서도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했으니 이건 거의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요즘 말로 하면 패밀리 비즈니스의 끝판왕이자 전 세계를 무대로 한 비즈니스 모델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문의 문장에 5개의 화살을 쥔 주먹이 그려져 있는 것도 바로 이 5 아들의 굳건한 단결과 공동의 힘을 상징한다고 하니 그들의 형제애와 유대감이 얼마나 강하고 중요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로스차일드 가문이 세계 금융계에 들이운 강력한 영향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구축된 네트워크 덕분에 로스차일드 가문은 19세기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 중 하나로 급부상합니다. 웬만한 국가의 재정보다 더 많은 자산을 움직였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그들의 재력은 단순한 부를 넘어선 권력이었습니다. 돈만 많았느냐고요? 물론 아닙니다. 그들은 재정적 후원자로서 유럽 각국의 왕실과 귀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예술품 수집에도 엄청난 안목을 보여주며 당대 최고의 컬렉션을 소유했습니다. 또한 사회공헌에도 관심을 가져 자선 사업에도 적극적이었죠. 심지어 41개나 되는 대저택을 유럽 곳곳에 소유했다는 기록까지 있으니 그들의 부와 위용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대저택들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가문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이자 외교적 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신성 로마 제국, 오스트리아, 영국 정부로부터 귀족 자기를 받게 되는데, 이는 그들이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유럽 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 인정받았으며 사회적 지위까지 겸비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귀족 자기는 그들의 금융 활동에 더욱 큰 신뢰와 명예를 더해주었습니다. 그럼 로스차일드 가문이 대체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만들어 왔을까요?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는 바로 나폴레옹 전쟁에서의 활약입니다. 이 당시 로스차일드 가문은 영국 정부의 전쟁 자금을 지원하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런던에서 은행을 운영하던 셋째 아들 네이선 마이어 로스차일드는 웰링턴 공작에게 군자금을 대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런던과 유럽 대륙 간의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네이선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통신망주로 비둘기나 빠른 배를 이용함을 통해 워털루 전투의 결과를 영국 정부보다 먼저 파악했습니다. 그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영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했고, 나폴레옹 패배 소식이 공식적으로 전해지자 국채 가격이 폭등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얻었습니다. 이때 네이선이 정보의 흐름을 잘 활용해서 큰 부를 쌓았다는 이야기는 금융계의 전설처럼 회자됩니다. 역시 돈 버는 데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 사건은 로스차일드 가문이 단순한 금융업자가 아니라 정보력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국제 정세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로스차일드 가문은 그야말로 금융제국으로 융성했습니다. 이들은 국제 금융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며
유럽 각국의 재정을 좌우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국채 발행, 대규모 대출, 그리고 철도 건설과 같은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며 유럽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국제금융은 물론이고 주식, 광업, 에너지 사업, 심지어 와인 산업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어요. 브라질 독립과정에도 관여하여 새로운 국가의 탄생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심지어 20세기 들어서는 이스라엘 독립과 건국, 그리고 유지에도 기여했다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 가문이 유럽 역사의 주요 순간마다 늘 그 중심에 서 있었고, 때로는 역사의 방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들의 영향력은 단순한 금융을 넘어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강한 부와 헤아릴 수 없는 영향력은 때로 오해와 함께 수많은 음모론을 낳기도 했습니다. 국제정치와 경제를 비밀리에 조종하고 전 세계를 뒤에서 움직인다는 식의 음모론의 단골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워낙 베일에 쌓인 부분이 많다 보니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한 것 같아요. 특히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배경 때문에 더욱 많은 편견과 오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물론 로스차일드 가문이 역사 속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모든 것을 조종한다는 식의 음모론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들은 그저 시대를 앞서간 금융 전문가들이었고, 그들의 성공이 때로는 질투와 오해의 대상이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로스차일드 가문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마이어, 암셀의 5 아들이 세운 분파 중 현재는 영국과 프랑스 분파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분파는 20세기 초 세계대전과 경제, 공황 등의 격동기 속에서 점차 그 힘을 잃거나 철수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 로스차일드 가문은 여전히 M&A 자문, 자산관리, 사모펀드 투자 등 현대 금융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다양한 금융활동을 통해 활발하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세기만큼의 압도적인 규모는 아닐지라도 여전히 글로벌 금융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7대 손인 알렉산드르 드 로스차일드가 가문의 은행 회장직을 승계하며 가업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하니 그들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인 셈입니다. 그들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가문의 정신과 사업적 유산을 지키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 규모일 텐데요. 로스차일드 가문의 정확한 재산 규모는 사실 파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재산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후손에게 분산되었고, 가문의 특성상 비공개로 운영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의 형태로 공개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개인 신탁과 비공개 투자 회사들을 통해 관리되고 있죠. 일각에서는 5경 원이 넘는다는 어마어마한 추정치도 있지만, 이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과거 유럽의 정세 변화와 세계대전, 경제공황 등으로 인해 가문이 막대한 손실을 입은 적도 많으며, 재산이 수많은 후손들에게 나누어지면서 과거 전성기 때만큼의 압도적인 규모는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청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의 투자와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의 뜻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붉은 방패라는 뜻인데, 이 가문이 프랑크푸르트 게토에서 살던 저택의 모습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당시 가문의 상징으로 붉은색 방패를 내걸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가문의 이름부터가 뭔가 특별한 역사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죠? 이처럼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야기는 단순한 금융가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한 가문이 어떻게 시대의 흐름을 읽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의 역할을 해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로스차일드 가문은 단순한 부자 가문이 아니라 유럽의 역사와 금융, 문화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 같은 가문입니다. 가난한 소년의 꿈에서 시작해 기발한 아이디어와 굳건한 가족의, 그리고 뛰어난 사업 수완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로스차일드 가문.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지, 그리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번성하는지에 대한 깊은 교훈까지 아낌없이 전해줍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흥미롭고 놀라운 역사 속 비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호기심은 언제나 환영입니다.